지금 이건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15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이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근 생으로 씹어 드셨죠? 사과는 껍질 다 깎아서 버리셨고요. 죄송한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당근과 사과의 영양소를 10%도 흡수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에서 평생 90%를 그냥 몸 밖으로 흘려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심지어 60대 이후라면 이 잘못된 식습관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은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갈아 마셨는데도 눈 건강이 계속 나빠졌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뒤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15분만 집중하세요. 평생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혈관을 젊게 만들고 몸속 염증을 씻어내는 진짜 섭취법.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인데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당근 모르는 분 없죠? 근데 이걸 그냥 생으로 드시는 분들 영양소의 절반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껍질 귀찮다고 깎아버리시는 분들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당근 사과의 진짜 먹는 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 60대 이후에는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합니다. 요즘 이런 경험 하고 계신 분 많으시죠? 분명 충분히 잤는데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책이나 폰 조금만 봐도 눈이 금방 피로하고 화면이 뿌옇게 보입니다. 밥 먹고 나면 속이 늘 더부룩합니다. 화장실 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변비가 반복됩니다. 거울 볼 때마다 얼굴이 예전보다 칙칙하고 푸석해 보인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증상들 나이 드니까 당연하지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이 그렇게 포기합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니 그냥 참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오늘 알려드릴 걸 실천해보시면 이 불편함들이 사실 아침 식습관 하나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게 되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 안에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변화 3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흡수율 저하입니다. 20대 때와 똑같이 먹어도 60대엔 그 영양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고 줄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젊을 때는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알아서 필요한 걸 쏙쏙 뽑아 쓰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된 기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몸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영양분의 양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둘째, 산화 스트레스 증가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 세포가 녹쓰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숨쉬고 움직이고 소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쇠보치가 공기 중에서 서서히 녹슬듯 우리 세포를 하나씩 갉아먹습니다. 젊을 땐 몸이 알아서 처리하지만 60대 이후엔 이 처리 능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 결과 피부 탄력 저하, 눈 침침함, 혈관 경화, 뇌 기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요즘 느끼시는 그 피로감, 그 침침함 사실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셋째, 장내 환경 변화입니다.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은 늘어나요. 이게 단순 소화불량을 넘어 면역력 저하, 전신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장이 안 좋아지면 단순히 배가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방어 시스템이 흔들리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 건강이 나쁘면 피부 트러블부터 관절 통증까지 연관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60대 이후엔 항산화 식품과 식이섬유를 목숨 걸고 챙기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가장 저렴하고 쉽게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당근과 사과입니다. 당근 하면 다들 눈 건강만 떠올리시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근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합니다. 비타민 A는 망막 기능, 특히 밤에 사물을 보는 야간 시야와 직결돼요. 밤눈 어두워지고 눈 침침한 분들께는 최고의 보약이죠. 근데 당근의 진짜 가치는 항산화 능력에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피부 탄력 유지, 면역 지원, 세포 손상 방어를 최전방에서 해줘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귀한 당근을 어떻게 드시나요?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그냥 생으로 드시는 분들 태반이죠. 생당근이 나쁜 건 아니지만 흡수율 측면에선 큰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지인은 매일 당근 주스를 드셨는데도 눈이 나빠졌던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 당근을 그냥 갈아서 즙만 드셨거나
기름기 하나 없이 맹물처럼 드셨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몸에 흡수가 안 되면 그냥 화장실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근을 제대로 먹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볍게 익혀서 드세요. 생당근보다 살짝 찌거나 볶은 당근이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몇 배나 높여줍니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갇혀있던 영양소가 밖으로 나오거든요. 참고로 너무 오래 삶으면 오히려 수용성 영양소가 물로 빠져나가니 살짝 찌거나 3분 이내로 데치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세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기름이 있어야 몸속으로 쏙쏙 흡수됩니다. 올리브유, 달걀, 아보카도,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특히 달걀과 당근 조합은 단백질, 지방, 항산화를 한 번에 잡는 60대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당근을 고르실 때도 팁이 있습니다. 색이 진하고 선명한 주황색일수록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습니다.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심지가 너무 굵지 않은 것이 신선한 당근입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잎을 잘라내고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면 수분 손실을 줄여 훨씬 오래 아삭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대부분 껍질을 깎아서 버려요. 사실 사과의 핵심 성분은 껍질과 그 바로 아래에 다 모여있는데 말이죠. 껍질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세포 손상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 사과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 유해물질을 흡착해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무엇보다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혈당 관리 걱정되는 분들께는 든든한 아군이죠. 그리고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이 더 활발하게 번식하도록 돕습니다. 즉, 사과 하나로 장 청소와 유익균 배양을 동시에 하는 셈이죠. 단, 껍질째 드시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씻으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를 살짝 풀어 씻으면 표면의 잔여물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해 껍질이 부담스럽다면 본인 컨디션에 맞춰 양을 조절하세요. 그런데 왜 당근과 사과를 같이 먹어야 할까요? 당근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 강하고 사과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중심입니다. 이 둘을 같이 먹으면 항산화 방어막과 잔 건강을 단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 조합을 드시면 포만감도 좋아서 점심 전까지 군것질 생각도 사라져요. 여기서 많은 분이 하시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당근과 사과를 함께 즙만 짜서 건더기 없이 드시는 것. 이러면 식이섬유는 거의 다 사라집니다. 둘째, 기름기 전혀 없이 그냥 생으로 갈아 드시는 것. 이러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셋째, 사과 껍질을 씻지도 않고 그냥 껍질째 우걱우걱 드시는 것. 표면에 농약이나 왁스 성분이 그대로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섭취 효율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 아침 스무디입니다. 당근 반 개를 살짝 쪄서 식힌 뒤 사과 반 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준비하세요. 여기에 올리브유 반 스푼에 더하고 물이나 두유를 넣고 함께 갈아줍니다. 당근은 익혔으니 흡수율이 높고 올리브유가 베타카로틴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사과는 껍질째 갈았으니 식이섬유까지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 아침 샐러드입니다. 당근을 가볍게 볶거나 찐 후 사과와 함께 슬라이스해서 담으세요. 그 위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끝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만 곁들이면 재료비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영양제보다 좋은 식단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당근 사과 견과류 볶음입니다. 당근을 채 썰어 살짝 볶다가 사과도 채 썰어 함께 넣고 살짝만 더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진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 뿌리면 씹는 식감도 좋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한 번 더 도와줍니다. 저녁 반찬으로도 훌륭하고 밥 없이 이것만 드셔도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궁금해하실 내용 몇 가지 정리해드릴게요. 당근 많이 먹으면 피부가 노랗게 된다던데 괜찮을까요? 베타카로틴이 일시적으로 피부에 침착될 수 있지만 하루 1개 정도 적정량만 드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사과 먹어도 될까요? 사과는 당도가 있지만 팩틴 성분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가 엄격히 필요한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스로 갈아 마시면 효과가 없을까요?
즙만 짜서 건더기를 버리는 방식은 식이섬유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통째로 갈아서 마시는 방식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먹어도 괜찮을까요?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사과의 산성분이 부담될 수 있으니 당근이나 달걀 같은 음식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은 공복에도 비교적 편안한 식품입니다.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인데 괜찮을까요? 당근과 사과 자체는 대부분의 약물과 큰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지만 특정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섭취량과 시간대에 대해 담당 의사와 미리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자몽처럼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는 과일이 아니어서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근과 사과의 비율이나 곁들이는 재료를 계속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날은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서 달콤한 향을 더하고 어떤 날은 생강을 조금 갈아 넣어 알싸한 멋을 더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시면 훨씬 오래 즐겁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당근은 생으로 먹기보다 가볍게 익혀서 드세요. 둘, 당근은 반드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폭발합니다. 셋, 사과는 껍질에 핵심이 있으니 깨끗이 씻어 통째로 드세요. 넷, 이 두 가지를 아침 스무디나 샐러드로 함께 드시면 노화 예방과 장 건강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즙만 짜서 마시거나 기름기 없이 생으로만 드시는 습관은 오늘부터 바꿔주세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올리는 작은 습관 하나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당근 하나, 사과 하나.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당근과 사과를 어떻게 드시고 계셨나요? 나만의 특별한 건강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해지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